북한이 또 오물풍선 도발에 나선 가운데 결국 우리 군이 가장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네, 21일이죠.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전방의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었습니다. 합참은 오후 1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만 벌써 9제입니다. 군은 이후에 서부, 중부, 동부 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전선별로 또 릴레이식으로 돌려가면서 방송을 해왔는데 21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부터는 전방 지역의 모든 전선에서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고정식 외에도 이동식 확성기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합참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북한군이 자행하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 북한군의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도 남겼습니다. 네. 자,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지체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실제 어떤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맨 꽃제비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상납으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고 이번에는 북한 이탈 주민 최초로 법무사가 된 김옥순 씨의 사연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북쪽을 향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가장 멀리는 한 30km까지 저 방송이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밤에 말이죠. 최 국장님, 그런데 저 방송을 듣는 북한군들이 주로 이제 저 지역에는 많을 텐데 실제로 영향이 큽니까? 그렇죠. 그 탈북한 북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제 그 중에서는 저 휴전선 인근에 있는 병사로 근무했던 그 젊은이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게 이제 20km, 보통에 20km 가고 네. 이제 밤에는 30km까지 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북한 주민들도 있어요. 예.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전파가 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탈북의 동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게 이제 심리전으로서 이 확성기 방송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걸 듣는 이른바 MZ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일종의 세뇌 네.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게 심리전 수단으로서는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이제 오물풍선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지금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접경 지역에서 지뢰 매설을 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을 겨냥한 내용도 이 대북 방송에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는 열악한 북한의 보건 의식과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이어서 휴전수의 위원입니다. 자, 장현주 위원장께요. 이제 북한 군들이 조금 전에 제가 신문 읽기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5개 사단에서 지뢰 매설 작업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 같은데 저런 방송을 직접 들으면 그 지뢰 매설 작업을 낮 동안에 하고 이제 막사로 돌아온 북한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흔들리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군 내 기강까지도 저는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저 확성기에 따른 심리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들으셨던 저런 K-팝들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심리전 또 이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또 대북 심리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전방
전방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들이 한창이다라는 보도들 그동안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굉장히 혹독하게 또 인력들을 착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민군 46사단에서 한 이제 인민군이 탈출하려다가 체포돼서 압송이 되었다. 이런 정보를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북한에 있는 그 전방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들에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들이 사실상 굉장히 통제될 수 있는 북한군의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위 동료들이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음적으로는 동요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기강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대북방송, 대남방송 할 것 없이 휴민트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부대명을 거론한다든지 그 부대의 지휘관 이름과 계급을 거론한다든지 이제 이러면서 대북, 대남 양쪽 방송이 성행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 사람이 주말 동안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음식을 먹었고 뭐 이런 방송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대남, 대북, 대남 방송이 아직 재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대북 방송 그 내용 아마 북한군이 이 적잖이 동요할 가능성 여기에 대한 군사적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는 북한 내부 이 2030 세대들을 공략하는 K 콘텐츠에 관한 내용 역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거 보면서 리장혁이 내 최애가 됐지 뭐야. 현민 오빠 보면 볼수록 매력 든다. 2024 파리 여름철 올림픽 경기대회 성화 봉송에 참여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방탄소년단의 애호가 모임인 아미들이 있었다고. 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대단한 일이나 엄청난 일이 생길 때 주로 하는 쩐다. 그 앞에 한 글자 짐승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쩐다 뭐 이런 말 이제 우리한테는 낯익은 그런 젊은이들의 용어인데 북한 주민들이 그 말 뜻을 알까요? 북한 주민들도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한국의 컨텐츠 문화를 불건전 문화로 단속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에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북한 주민이 해외 콘텐츠를 접하는 게 주 1회 하는 게 28% 정도의 주민이 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중에 96%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노래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 그 청년층이나 청소년층 이 분포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발표했는데 30에서 50%가 문화를 접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불건전 문화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문화의 K 콘텐츠의 그 저력은 굉장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겉으로 드러내고 저런 말을 쓰거나 아는 척은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알고 있고 확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